개체관계 모델링에서 관계를 나타내는 테이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차 여러 번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체관계 모델링에서 다수 대 다수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우리가 이항관계를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두 개의 개체 사이에 다수 대 다수 관계가 맺어지는 경우는 각 개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체를 나타내는 테이블이 이렇게 한 개씩 생기겠죠. 그러면 이 개체들 사이에 다수 대 다수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관계를 나타내는 테이블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워크벤치 같은 자동화된 툴을 사용해서 하면, 그러면 이 관계를 나타내는 테이블의 주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관계를 구성하는 개체의 주키가 와서 이렇게 외래키를 형성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항관계인 경우에는 외래키가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프로젝터명. 그래서 외래키가 두 개가 만들어지면 이 두 개의 외래키를 결합해서 복합키가 이 관계의 주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계를 나타내는 속성들이 이제 포함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수 대 다수 관계를 나타내는 테이블이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1대 다수의 관계의 경우에는 관계를 나타내는 테이블이 직접 만들어지지 않고 그 관계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느냐 하면 N쪽의 개체의 테이블에, 개체에 대한 데이터를 나타내는 테이블에 이 관계에 대한 정보가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면, 이 개체와 이 개체 사이에 지금 1대 N 관계, N대 1 관계가 이제 맺어져 있죠. 그러면 이 1쪽의 개체를 나타내는 테이블이 이렇게 한 개 생기고요. 이 예제에서는 이제 판매사원에 대한 테이블이 생기고, 그 다음에 N쪽의 개체를 나타내는 테이블이 하나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주문에 대한 테이블이 이렇게 한 개 생겨요. 그러면 다대다 관계와 마찬가지로 이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관계를 나타내는 테이블이 이렇게 하나 생긴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데, 이 관계를 나타내는 테이블을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의 주키가 우리가 이 다대다 관계에서도 복합키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복합키가 만들어지는데 이 관계가 N대 1이잖아요. 그래서 주문번호하고 사원명하고 두 개 합쳐진 게 복합키인데 N대 1이기 때문에 주문번호 하나에 대해서는 사원명이 하나만 기록이 돼요. 근데 사원명에 대해서는 여기 최동국 사원과 마찬가지로 주문번호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주문번호와 사원명 두 개를 알면 레코드를, 이 관계를 나타내는 이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하나 찾아낼 수 있지만, 굳이 두 개까지 알 필요 없이 뭐만 알아도 레코드를 하나 찾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 주문번호만 알아도 레코드를 하나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테이블의 주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주문번호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원명은 주키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관계를 나타내는 테이블의 주키하고 주문번호하고 이 N쪽 개체를 나타내는 테이블의 주키, 여기서는 이제 주문번호에서 주문번호하고 서로 동일하게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주키가 같다는 것은 뭘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가상현실에 있는 실제 개별 구성물들이 서로 똑같은 거라 그랬죠. 주키가 같으면 똑같은 하나의 실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코드가 나타내는 실체나 이 레코드가 나타내는 실체나 서로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똑같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합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문번호는 이미 있으니까 이대로 가고 이 사원명하고 성과 점수가 여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사원명하고 성과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테이블이 개체를 나타내는 테이블이 두 개, 각각 한 개씩 두 개가 있고 관계를 나타내는 테이블이 또 하나 있고 해서 세 개가 되는 게 아니라 개체를 나타내는 테이블이 각각 있고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는 어디에 가느냐 그러면 다쪽 개체를 나타내는 테이블에 같이 들어가서 테이블이 두 개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 N쪽 그러니까 다쪽 개체에 여기 사원명이라는 칼럼이 생겨서 이것은 이 1쪽 그 개체를 나타내는 테이블의 사원명과 같은 사원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원명은 이쪽 이 N대 1에서 1쪽 개체를 나타내는 테이블의 주키를 참조하기 때문에 외래키가 되겠습니다. 외래키가 되고 참조 무결성 법칙이 만들어지는데 그 외래키와 참조 무결성 법칙이 어디서 만들어지죠? N쪽 그 개체를 나타내는 테이블에서 만들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대1 관계는 사실은 그 아주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체관계 모델링을 할 때 1대1 관계가 너무 많이 나타나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1대1 관계가 부부 관계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부서에서 부서에 예를 들면 뭐 부서 운영비를 관리하는 통장이 있다. 그래서 그걸로 뭐 회의도 하고 뭐 출장 비용으로도 사용을 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부서마다 그 통장이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그 통장을 관리하는 부서는 하나가 있다. 그러면 부서와 계정 사이에 그런 이제 통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1대1 관계가 맺어지겠죠. 그럼 부서를 나타내는 테이블이 이제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통장을 나타내는 계정 테이블이 하나 생기고 그거 사이에 1대1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 각각의 이 개체들은 서로 자기 테이블들이 있고 그럼 이 관계를 나타내는 테이블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중간에 별도의 관계 테이블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가 어느 계정을 갖고 있느냐 또는 어느 계정이 어느 부서의 계정이냐 하는 것은 이 개체의 외래키로 이렇게 포함되는데 어디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것은 그 업무를 실제 현상에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쪽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부서를 중심으로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면 그 부서가 갖고 있는 통장의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면 되고 또 다른 관점에서 만약 그 통장에 대해서 그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어디냐 하면은 관리가 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A1 통장은 D1 부서에서 가지고 있고 A2 통장은 D2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이 더 나은가 하는 것은 그 실제 상황에 맞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워크벤치에서 1대1 관계를 모델링을 한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부서가 있고 오거니제이션에서 아이디가 있고 통장이 있어가지고 어카운트가 있다. 그럼 이것 사이에 1대1 관계를 어떻게 맺어줄 것이냐 하는가는 우리가 개체관계 모델링 하는 방법대로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1대1 관계가 점선으로 해서 non-identifying 1대1 관계를 맺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거니제이션을 선택하고 어카운트를 선택을 하면
오거니제이션을 선택하고 어카운트를 선택하면 여기에 조직에서 오거니제이션에 뭐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어카운트, 그러니까 통장, 그 부서의 회의비를 나타내는 통장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게 이렇게 외래키로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통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동일하게 1대1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어카운트를 먼저 선택하고 그다음에 오거니제이션을 선택하면 여기에 그 통장 번호에 대응하는 그 통장이 관리하는 조직의 아이디가 뭐냐, 어느 부서의 통장이냐 하는 게 이 왼쪽에 이렇게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래키가 생기고, 만약에 주키를 가지고 와서 복합키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면 여기에 있는 이 identifying relationship을 선택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identifying relationship을 선택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만든 걸 삭제하고 organization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조직 테이블의 주키가 뭐가 되는 거죠? 조직 아이디하고 통장 아이디. 그래서 통장 아이디가 만약에 널 값으로 들어가면 그 부서에 대한 레코드를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운영비 통장이 없는 부서는 부서가 아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대1 관계를 우리가 맺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1대1 관계는 1대_n 관계를 맺어주는 거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다만 상대방이 개체가 몇 개가 있는 거죠. 한 개밖에 없는 경우에 우리가 1대1 관계를 모델링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